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43년간 광업 분야에서 일해온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광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전쟁의 열쇠가 바로 지금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폰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스마트폰 한 대 안에는 최소 9가지 희토류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희토류란 무엇인가요? 주기율표에 있는 특별한 금속들인데 지구에서 채굴하기 매우 어렵고 양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희귀한 땅, 희토류입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미사일 유도 장치, 인공위성, 풍력발전기 이 모든 것이 희토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산업의 핵심 혁액, 그것이 희토류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각각의 원소가 스마트폰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네오디뮴입니다. 스피커와 진동 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구 자석이에요. 이게 없으면 전화가 울리지도 않아요. 란타늄, 카메라 렌즈 안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왜곡 없이 선명한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세륨, 화면 유리를 그렇게 매끈하게 연마하는 원소입니다. 세륨이 없으면 지금 같은 화면 품질은 불가능합니다. 프라세오디움, 화면에 생생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선명한 초록과 노란색이 이 원소 덕분이에요. 디스프로슘, 고성능 자석의 핵심입니다. 전기차 모터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미래 산업 전체가 이 원소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터뷴과 유로듐, 화면의 초록 형광체와 빨간 형광체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색이 만들어집니다. OLED 화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에르비움 인터넷이 빠른 이유 중 하나,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그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것이 에르비움이에요. 이트리움, 세라믹 부품과 형광체에 쓰이고 열에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이 뜨거워져도 버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 하나의 원소라도 빠지면 스마트폰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희토류의 힘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희토류의 60% 이상을 지금 이 순간 중국 혼자 생산하고 있습니다. 채굴은 다른 나라에서 하더라도 정제와 가공은 거의 전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 수출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애플, 현대, 전 세계 공장이 동시에 멈춥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0년 중국이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일본 경제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 이후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모두 공급망 다변화를 국가 전략 1순위로 올렸습니다. 2022년 미국은 희토류를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유는 2030년까지 역내 자금률 10% 의무화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말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브라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삼바? 축구? 아마존? 브라질은 세계에서 희토류 매장량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8%가 브라질 땅 아래 잠들어 있어요. 특히 미나스 제라이스 주와 고이아스 주에는 바스트네사이트와 모나자이트라는 광물 속에 어마어마한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그 근처의 혼도니아주입니다.
거의 4, 50만 헥타르의 땅이 조사조차 되지 않은 곳이고 모나자이트가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금과 은, 그리고 구리와 망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과거에는 채굴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욱제 히토류 가격이 낮아서 경제성이 없었어요. 셋째, 항구와 운반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히토류 국제 가격은 지난 5년간 30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 세계가 지금 당장 중국 외에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브라질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인프라와 기술적인 면과 로지스틱이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브라질에 매우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관심은 있지만 쉽게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호주의 기업들이 많이 이미 시작을 했고 유럽의 기업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외에 안정적으로 히토류를 공급받을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매장량은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은 있지만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두 나라가 제대로 손을 잡으면 중국 중심의 히토류 패권 구도에 결정적인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과 한국은 문화도, 언어도, 비즈니스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브라질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한국 기업은 브라질 현장의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 브라질에서 40년 이상 광업 컨설팅을 해온 사람, 한국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현장의 광산 데이터와 브라질 광어체들을 상대로 직접 돌아온 사람. 매일 거의 2천여 명의 브라질 광업 현지 전문인들과 커뮤니티 안에서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매일 업데이트하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미리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산 사업이 아닙니다. 21세기 자원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스마트 머니는 히토류와 구리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타겟은 니오비엄입니다. 니오비엄과 구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지금 히토류 시장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소수의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히토류 공급망을 선점한 기업과 국가가 전기차, 반도체, 방산시장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핵심 노드 중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 올라타는 투자자가 다음 10년을 지배합니다. 어떠셨나요?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이렇게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랜 기간 동안 이 광물들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2025년 말경에 호주의 한 기업이 매매하려던 히토류 지역을 브라질의 한 기업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직접 연결을 했지만 호주 기업의 CEO가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로 체어만이 그를 압박했고 그 CEO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매매 가격을 메모유 사인 이후 350%의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광산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며 연락하고 수많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제가 살아오면서 본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여러분께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꼭 답해 주세요. 첫째, 브라질 히토리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둘째, 지금 히토리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셋째, 이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모든 댓글을 직접 읽고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분들께는 개별 연락도 드릴게요. 저희 프로필은 설명란에 링크드인 링크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